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이 없는 사람이 전염을 시킨다는 것인데, 그런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전염을 시키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성도 감춘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성도 감춘 거나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지금 중국인 입국자들이 입국을 해서 전염을 시켜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역학조사가 다 안 된다고요. 협조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 정부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만희는 잡으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안 잡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두 번째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만희보다 지금 이렇게 사태를 키운 역학조사도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은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반드시 이자를 잡아야 되는데 이자는 뻔뻔스럽게 사과하지도 않아요. 중국 유학생 한 명이 28일날 입국했는데 지금 31일 날에 3월 1일이네요. 3월 1일에 찐 방정을 받았나 봅니다. 입국 당시에는 발열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었는데 입국 당일에 강릉 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예, 이게 이제 무증상의 그 보균자죠.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이거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유학생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왔다 가고 1월 달에도 2만 명이 들어왔다 하니까 하루에 이 사람들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관광을 하고 고향으로 중국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학조사라는 거 있잖아요. 이들 중에 누가 감염자인지 그 증상이 지금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출국할 때 이 사람들을 검사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무증상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관광을 4박 5일로 올 수도 있고 6박 7일로 올 수도 있고 14박 15일로 올 수도 있고 자신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전염병을 뿌려두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도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학조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뒤에 나타난 사람들만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역학조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리가 다 끊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원래 흩어린 자들은 없으니까, 가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그 자들끼리는 서로 인간관계, 상관관계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서로 다 이렇게 고리가 끊어진다는 말이죠. 원래 전달해 준 자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조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시키고 입국 금지기를 안 시켰다 그러면 출국이라도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출국 금지도 안 되잖아요. 역학조사를 위해서 그들 중에 우한폐렴에 걸린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역학조사를 출국을 다 시켜버리니까.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오늘 나와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 죄가 뭡니까? 이만희의 죄가 뭐냐고요. 역학조사에 협조 안 한 죄죠.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신도들 가운데 숨겨야 될 신도들이 있거든요. 추수꾼이라고 말하는, 혹은 명단 자체를 숨겨야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숨겨야 될 수가 있는데 그 명단을 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명단에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연이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또 이게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정보죠.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사람들은 역학조사가 안 되게 출국해버렸단 말이에요. 출국을.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확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후베이성 후안에 거기에서 도시를 폐쇄하기 전에 500만 명이 도시를 빠져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 흩어진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조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우리나라에 직접 온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염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가 있겠어요. 확진자만 그 환자가 아니잖아요. 검사를 한 사람 중에 아직 확진 발표가 안 난 사람, 그렇게 하고 지금 증상은 있지만은 아직 검사를 안 받은 사람, 무증상인데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 단계적으로 이 병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전염을 시킨다는 것인데, 그런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전염을 시키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성도 감춘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성도 감춘 거나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지금 중국인 입국자들이 입국을 해서 전염을 시켜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역학조사가 다 안 된다고요. 협조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 정부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만희는 잡으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안 잡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벌써 오늘 뉴스를 보니까 22명인가까지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세월호 때 죽는 모습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사람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잖아요. 의도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론들이 보도수칙을 위배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죽음을 이용하는 야비하고 악랄한 짓을 했다는 말이에요. 좌파들은 죽음을 이용하죠.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짓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근데 우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은 이것을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파의 대부분은 이용하지는 않아요. 가급적이면은. 그런데 이 언론이 지금은 이것을 어느 정도 감춘다고 해야 될까요? 무마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병 때문에, 지병 때문에 죽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자가 기사를 흘리기도 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선동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두 번째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만희보다 지금 이렇게 사태를 키운 역학조사도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은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반드시 이자를 잡아야 되는데 이자는 뻔뻔스럽게 사과하지도 않아요. 신천지 이만희보다 훨씬 악하고 훨씬 그 악의 범위가 넓고 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치명적인 자가 이자인데 사과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과하면 끝난다 생각하니까, 사과하면 잘못을 시인한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사과를 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게벨스가 자기가 여러가지 선동 기술을 이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을 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반복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게벨스가 선동 전략 전술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짓말을 갖다가 뻔뻔하게 밀고 나가라 이거래요.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굴이 철면피가 안 되면 사실은 자기가 양심이 부끄러워서 그렇게는 못하죠. 개별서 정도가 돼야 거짓거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재인이라는 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도
중국 유학생,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중국 유학생이 28일날 들어왔는데 그때는 증상이 없었어요. 증상이 없었는데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그 사이에 감염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감염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몰라요. 문재인이는 그렇게 할지. 문재인이가 우리가 분명히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선출직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저희가 투표해가지고 나는 투표를 안 했지만 누군가 머릿속에 똥이 들어있는 국민들이 선출을 했을 거예요. 뽑아가지고 바보니까 바보들이 바보를 내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는데 그러면은 선출직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은 시진핑이가 지명한 그 지명직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두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늘 공무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9급부터 아니면 7급부터 5급, 4급이든지 1급이든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줄을 타고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처음부터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늘 공무원이라고 하고 어공이라고 한답니다.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늘공은 늘 공무원이고 이 사람들은 정치 때문에 선출이 됐다든지 선출한 사람이 또 자기가 지명을 해서 뽑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공이랍니다. 어쩌다 공무원. 이 전문성은 떨어지죠. 그렇지만 자리는 높은. 그래 이 문재인이가 시진핑이의 지금 어쩌다 공무원인데 시진핑이의 그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왜 저렇게 하는지. 대구 사람들도 죄가 있지. 우리 국민들도 다 죄가 있지. 이 문재인이를 뽑은 죄죠. 공지영이 말대로 선거 잘못한 죄지. 딱 맞는 이야기 했네 공지영이가. 선거 잘못한 죄지 국민이. 문재인이 뽑은 죄지. 공지영이 저 18번은 저렇게 딱 맞는 이야기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구 시민의 죄만은 아니지. 온 국민의 죄지. 선거 잘못한 죄. 공주영이가 맞는 소리 했는데 왜 진중권이는 또 저렇게 하는지 몰라. 저 비과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중권이가 말 잘했는데 그렇다 이 말이야. 선거 잘못한 죄 맞거든. 문재인이 뽑은 죄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기사를 보니까 공지영이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공지영이가 TK 대구 경북이죠. PK 하면은 부산 경남이고 TK에 투표 잘하자 진중권 공지영 드디어 미쳤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말로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는데 공지영이가 옛날 선거 때 지금 사망자가 많은 지역이 한나라당입니까? 그 당시가 자유한국당입니까? 예, 이렇게 돼 있네요. 공 작가는 앞서 지난달 2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코로나19 지역별 현황과 지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가 담긴 사진을 올리며 투표 잘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투표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 지지하지 않아서 문 씨의 저주처럼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왔다는 거네요. 그래 이야기를 이제 진중권이라는 교수가 아무리 정치에 몰두해도 그렇지 저게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대체 왜 이렇게 됐나라고 지금 원래 멀쩡했나요? 멀쩡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치적 광신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영혼이 완전히 악령에 잡아먹힌 듯 멀쩡하던 사람이 대체 왜 저렇게 됐나요? 이렇게 적어뒀네요.
이거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재인이를 안 뽑아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건데 안 뽑아서 저주를 받아서 저렇다 그런 식의 이야기고 다음에 투표를 또 잘 안 하면은 또 저런 결과가 또 온다 이런 겁니까? 대구의 죄는 있죠. 대구의 죄는 있지. 예전에 김대중이가 정권을 잡으려고 했을 때 12.6 사태가 나고 나서 그 민주화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제대로 잘 안 되니까 광주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들고 일어나는데 그게 80년 광주의 봄이잖아요. 작년에도 심재철이하고 유시민이라는 자의 진술서 다툼이 있었잖아요. 심재철이가 쓴 진술서, 유시민이가 쓴 진술서, 어느 것이 더 배신자냐 이런 거죠. 근데 심재철이는 뭐 배신한 것 같지도 않고 유시민이는 90장인가 진술서를 써가지고 자기는 불려놨다 하잖아요. 얻어맞기 싫어가지고 뭐 자기는 나와가지고 그 진술서가 없는 줄 알고 거짓말 치다가 자기가 자기를 마사지 하다가 심재철이한테 딱 걸린 거지. 전 교활하죠 사람이. 그 증거가 없을 줄 알고 벌써 그것이 잘못이었다면 자기가 명예훼손이라든지 심재철이에게 걸고 했을 것인데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좌파는 말을 보면 안 되거든요. 행동을 봐야 되고 근거나 증거를 봐야 되거든. 그거는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자기는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막 민주 투사 싸면서 그러지만은 자기가 꼭 고문 받으려고 하진 않아. 무슨 권한을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열매만 똑똑똑똑 따먹는 거예요. 그때도 뭐 그 정권이 금방 무너질 줄 알아가지고 출시하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포장을 잘해요. 좌파들은 선동을 잘한단 말이에요. 개별스처럼. 공지영이라는 이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참 악하다 그죠. 대구는 광주처럼 그렇게 못해가지고 대구는 우유부단하다고 할까요. 박근혜가 탄핵이 돼도 뭐 탄핵에 동조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대구 시민들 중에. 죄라면 그게 죄라고 할 수도 있겠지. 자기네들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제일 사랑하는 박정희의 딸인데 그 박정희의 딸을 지켜주지 못해. 그 죄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죄라면 그 죄가 될 수 있겠죠. 사실은 그건 대구의 죄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건 대한민국의 죄죠. 죄 없는 자를 죄를 씌워가지고 선동에 넘어가서 개별세에게 당했던 독일 백성처럼 우리가 당한 거죠. 이 나라가 당한 거죠. 선동군들한테. 이 나라가 거짓 선지자한테 넘어갔던 거죠. 거짓말하는 자의 강교한 혀. 그러니까 지금 공지영이라는 이 여자는 대구 시민이 코로나에 의해서 죽어야 할 그 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죄패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을 쓰라 그랬는데 자칭을 안 쓰고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씁니까? 그런 것처럼 선거 잘못한 죄가 이 대구 시민의 죄라는 거예요. 이 선거 잘못한 죄가 분명히 있죠. 문재인이를 뽑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동북 사성이지. 동북 사성을 만든 거지. 중국에 동북 삼성 있잖아요.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중국말로 하면 해룡장성, 지린성, 라오닝성 이렇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을 동북 삼성인데 동북 사성을 만드는 거지. 북한이 벌써 동북 사성이라 하면 대한민국은 동북 5성 정도 되겠지. 그 중에 하나를 넣게 한 거. 그래서 중국과 내선일체 문재인이가 하게 한 죄지요. 사실은 문재인을 뽑은 게 죄지. 대구에서도 상당히 문재인이 득표율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선동이 돼가지고 일제시대 때는 내선일제라는 거 있잖아요. 내라는 것은 일본 안내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선은 조선이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조선의 젊은 사람들도 동원해서 죽게 하는데 이 내선일체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하고
그 문재인이하고가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 중국의 우한 폐렴은 우리의 한우 폐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우한 폐렴이다. 코리아 코로나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 해가지고 코로나19 이거를 우한 폐렴이라고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면서 언론에게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에서 뭐 빌어먹을 게 있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들 좀 했습니다. 또 입이 또 거칠어질 것 같으니까. 대구 사람들도 죄가 있지. 우리 국민들도 다 죄가 있지. 이 문재인이를 뽑은 죄죠. 공지영이 말대로 선거 잘못한 죄지. 딱 맞는 이야기 했네 공지영이가. 선거 잘못한 죄지 국민이. 문재인이 뽑은 죄지. 공지영이 저 18번 방패연은 저렇게 딱 맞는 이야기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구 시민의 죄만은 아니지. 온 국민의 죄지. 문재인이 선거 잘못한 죄, 선거를 잘못한 죄로 공주영이가 맞는 소리 했는데 왜 진중권이는 또 저렇게 하는지 몰라. 저 비과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중권이가 말 잘했는데 그렇다 이 말이야. 선거 잘못한 죄 맞거든. 문재인이 뽑은 죄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거 보면은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했다 그러잖아요. 네가 말했다. 그런 것처럼 진짜 네가 말한 거예요. 네가 말한 거. 좌파에는 선동꾼들이 있죠. 선동꾼들이 말을 가지고 감춘 것이 죄라면 문재인이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둑판에 향혈이라고 해가지고 그 훈수꾼의 혈을 잘라서 그 피를 바둑판에 담그는 왜 훈수를 둔 것 때문에 그 판이 졌잖아요. 그러면 그 판이 진 거에 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책임을 묻거든. 훈수꾼이라 말이죠. 좌파의 훈수꾼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훈수꾼들이 있거든요. 공지영이가 그렇고 유시민이가 그랬죠. 유시민이가 지금 떨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지금 선거 잘못되면 자기도 향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둑에 보면 바둑판을 뒤집으면은 그 중앙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향혈이라고 하고 일본 말로는 혈류라고 이렇게 합니다. 뒤에 구멍을 내놓은 것은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바둑판이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바둑판 정도를 만들려고 하면 좋은 바둑판을 잘 마른 나무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더 갈라지지는 않는 이제는 마를 만큼 마른 그런 나무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 나무를 가지고 제작하면 어지간해 가지고는 갈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처리를 하니까 갈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있는 게 아마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바둑돌을 톡 놓잖아요. 그렇게 하면 바둑돌 놓을 때 그 소리 있잖아요. 돌이니까 그 소리가 참 좋거든요. 톡 하는 소리가 그 투명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바둑판 뒤에 그 구멍을 내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향혈이라 그래요. 그 혈은 피혈자는 아니고 교향악단 그 향이라는 그 말이 울린다는 소리거든요. 교향 소리가 서로 교자거든. 소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울린다는 거잖아요. 뭐 교향악단이 그렇잖아요. 뭐 피아노하고 바이올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첼로가 서로 주고받고 하듯이. 그런 게 음악을 가지고 음악의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향악단이잖아요. 거기에 향자가 나오거든. 향 울린다 할 때 그런 것처럼
혈 이렇게 하면은 울리는 구멍이다 이런 뜻이에요. 울리는 구멍. 그렇게 보면은 그것을 만든 이유가 나오는 거죠. 울리는 구멍이니까 바둑판에 돌을 탁 놓았을 때 약간 바둑판 자체가 악기처럼 울리게 하기 위해서 그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향혈이라는 그 뜻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울리는 구멍이라는 거잖아요. 바둑판 자체가 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본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야기할 때 혈류라고 하는 거예요. 혈류라고 하는 건 뭐냐. 거기는 한국말로는 같은 음으로 혈자를 쓰지만은 한자의 뜻은 다릅니다. 한자의 뜻은 혈자가 그 피혈자예요. 피혈자. 류거든. 류는 떨어질 류자예요. 류. 그러니까 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피가 떨어진 일본 애들은 좀 잔인하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기능에 맞춰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도 멋있게 짓는데 일본 애들은 좀 잔인해요. 잔인해. 혈류라 피가 떨어지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훈수꾼의 혀를 잘라가지고 그 피를 담는 구멍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둑판 안에 구멍 하나 있는 걸 가지고도 참 일본 애들은 막 잔인하게 그렇게 막 섬뜩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섬뜩한 이야기를. 훈수꾼의 혀를 잘라가지고 피를 담는다는 거예요. 훈수꾼은 뭐 다 절대 고수락하잖아요. 저희는 책임을 안 지니까 막 지르니까 훈수꾼은 요렇게 돌아 저렇게 돌아 저기 돌아 여기 돌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훈수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자를 정도로 바둑에서는 훈수꾼이 그렇게 훈수 함부로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훈수꾼의 혓바닥을 조심하라 이래요. 여러분 신의 한 수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영화에 보면 정우성이라고 좌파죠. 좌파 연예인이지. 규정을 해줘야 돼. 정확하게. 좌파가 맞잖아요. 박근혜 나와가지고 막 박근혜를 씹고 말이죠. 지금 문재인이를 왜 안 씹나 몰라. 언론들은 지금 이 정도 사람이 24명 죽고 하면은 이 피값을 누가 지불할 거야. 지금 이 훈수꾼들도 지불해야 될 훈수꾼들이 많을 거예요. 향혈이라고 해가지고 그 혓바닥 잘라야 될 놈들이 많을 거야. 혓바닥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 모가지가 다 날아가가지고 22명 3명 이렇게 목이 지금 단두대처럼 형장에 있을래 사라진 건 아니지만은 죽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기저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죽었는데 아무 언론에서도 그 슬픔에 대해서 제대로 방송을 하지도 않아요. 거의 침묵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이는 신천지에게 책임을 전가를 시키려고 어떤 압력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천지 네가 사과해라 말이지. 이만희 네가 사과해라. 그리고 자기는 사과도 안 해. 자기 때문에 지금 감춘 자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 사태에 자기는 더 많이 감춘 게 되는데 중국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가지고 중국인들이 입국해가지고 1월 달에만 한 달에 하루에 2만 명씩 왔다 갔는데 그 2만 명씩 왔다 간 사람들 중에 섞여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잠복기에 있는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라도 있으면 나은데 신천지처럼 늦게라도 조사가 할 수 있으면 좋아. 역학조사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거든. 그래도 유학생들은 좀 낫지. 유학생이 이거는 잡아가지고 조사라도 되잖아요. 계속 있을 거니까. 계속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 관광객들은 어떻게 할까요? 관광객들 와서 퍼뜨려 놓고 다 중국으로 가버렸는데 달아나 버렸는데 이 책임을 지금 신천지보다 훨씬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이만희보다. 이만희가 감춘죄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이도 감춘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훨씬 그것보다 큰. 이만희가 명단을 얼마를 감췄다고 한다면은 지금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이는 몇 사람을 감췄는지도 모르는 거래. 지금 숫자를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감염자였는지 잠복기에 감염자였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을 신고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일도 없겠지. 중국에 갈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침묵했겠죠. 침묵하지 않았겠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감춘 것이 죄라면 문재인이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총선밖에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뭐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에 향혈이라고 해가지고 혈류라고 해야 그 뜻에 맞는 건데 그 훈수꾼의 혈을 잘라서 그 피를 바둑판에 담그는 왜 훈수를 둔 것 때문에 그 판이 졌잖아요. 그러면 그 판이 진 거에 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책임을 묻거든. 훈수꾼이란 말이죠. 훈수꾼이 훈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수꾼의 피를 갖다가 바둑판을 돌려가지고 그 피를 받는 거예요. 혈을 잘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신의 한 수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누구죠? 상대역이 정우성이의 상대역이 있는데 악한 역할하는 저게 보스가 그 훈수꾼의 혀를 자릅니다. 그럼 자꾸 제가 영화 이야기라면 여러분한테 보라는 이야기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얼마나 훈수꾼이 무서우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의 한 수 영화 보라는 게 아니고 영화 신의 한 수 볼 게 아니고 그 신혜식 씨가 하는 거 신의 한 수 그걸 봐야 돼. 그 신의 한 수 그 신혜식 씨가 우파투사잖아요. 그걸 보시고 영화 신의 한 수는 보지 마시고 정우성이 나오는 거니까 좌파잖아 좌파. 훈수꾼들이 있어요. 좌파의 훈수꾼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훈수꾼들이 있거든요. 꽁지영이가 그렇고 유시민이가 그랬죠. 지금도 마스크 필터를 수입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인이 입국 금지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야, 이게 참 이게 무슨 이게 그 마스크 필터 수입하려고 우리가 중국 입국 금지를 안 시켜야 되나 이게 논리입니까 뭡니까 이런 개논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눈가를 휘둥그리서 하면서 그 보면 꼴도 보기 싫은데 쳐다보기도 싫은데 사람 생명 갖고 이 훈수꾼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지영이 저 18번도 그런단 말이에요. 국익이 생명보다 앞서네 보니까. 그러면은 노무현이는 왜 옛날에 5.18 문제를 가지고 명패를 집어 던져가면서 청문회 때 그 짓거리를 했냐 이 말이에요. 사람 죽였다고 살인자라면서. 지금 살인자가 누굽니까 지금 살인자가 누구냐고. 지금 청문회를 한다면 명패 집어 던져야 될 상황 아니냐 이 말이에요. 훈수꾼들이 있어요. 좌파의 훈수꾼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훈수꾼들이 있거든요. 꽁지영이가 그렇고 유시민이가 그랬죠. 유시민이가 지금 떨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지금 선거 잘못되면 자기도 공직 생활을 하는 자도 아닌데 이 자가 이번에 선거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은 뭔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혓바닥을 놀릴 일은 없거든요. 지금도 마스크 필터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잘못되면 그 말이 그거지. 이제 중국인이 그걸 금지시키면은 마스크를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비빌고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마스크 필터를 수입하기 위해서 이제 그건 하나의 예인데 중국인이 입국 금지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야, 이게 참 이게 무슨 이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에? 내가 암을 고치는 치료약도 아니지 예방약이자 합시다. 예방약을 내가 그 중국에서 수입하기 위해서 내가 암이 걸려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의 사람이라고 합시다. 하나의 사람.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있어. 저 중국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중국이라는 저기한테 그 내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사기 위해서 네가 암이 걸려야 내가 이 약을 판다. 그래서 그럼 내가 암이 걸릴 거니까 암 치료제 줘. 병 주고 약 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거든 이게. 그리고 마스크 필터는 거기만 사나 중국에서만. 마스크 필터
필요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후한 폐렴이 이게 확장이 안 되면은, 후한 폐렴이 우리나라 안 들어왔으면은, 마스크를 수입할 일이 뭐가 있고 필터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마스크 필터 없이 그냥 일반 천 마스크 써도 돼. 비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말로 감염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마스크만 일단 써도 어느 정도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 마스크 필터 수입하려고 우리가 중국 입국 금지를 안 시켜야 되나? 이게 논리입니까? 뭡니까? 이런 개논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눈가를 휘둥거리서 하면서 그 보면 꼴도 보기 싫은데 쳐다보기도 싫은데 사람 생명 갖고 이 훈수꾼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지영이 저 18번도 그런단 말이에요. 18방패연도 그런단 말이에요. 야, 이 유시민이라는 이 작자도 지금 이 판국에 와서도 사람이 지금 오늘 뉴스 보기가 무서운데 22명인가 지금 3,000명이 넘었거든. 4,000명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이런데도 저런 이야기를 최근에까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 중국과 단절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느냐. 지금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멀리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은 수습했지만 경제가 망하면은 이 나라 망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더라고. 여러분 그게 일리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박정희 때 데모는 왜 했어? 박정희가 경제를 그렇게 잘 살렸는데 박정희 때 고문 받아가지고 22명 안 죽었을 건데 숫자를 세봐야 알지만은 지금 22명이 정책 하나 잘못 세우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와가지고 22명이 지금까지만 해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는 또 기저질병 탓이다, 질병 탓이다, 다른 지병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정희 때는 왜 데모를 했냐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경제가 중요한데 지금 사람 한두 명 죽더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입국 금지를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거잖아 지금. 사람 죽어도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문재인이도 나와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국익이 생명보다 앞서네 보니까 그러면은 노무현이는 왜 옛날에 5.18 문제를 가지고 명패를 집어 던져가면서 청문회 때 그 짓거리를 했냐 이 말이에요. 사람 죽였다고 살인자라면서. 지금 살인자가 누굽니까 지금 살인자가 누구냐고. 지금 전두환이가 광주 때에 그 지시했다는 것 때문에 살인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시한 것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누가 살인 방조 지시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중국인 출입국 금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문을 닫으면은 그거는 최소한의 지금 선조치 해야 되는 문제거든. 그걸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아니하게. 누가 살인자예요 지금 청문회를 한다면 명패 집어 던져야 될 상황 아니냐 이 말이에요. 후에 청문회를 하겠지만은 지금 유시민이 같은 경우는 쫄아 있을 겁니다. 옛날에 80년대에 서울의 봄이죠. 그 사태할 때 학생회장들 잡혀가고 이렇게 할 때에 거기 가서 쫄아가지고 얻어터질까 봐서 쫄아가지고 그 파라는 것 같다면서 주변 동지들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쫄아 있겠지. 쫄아가지고 이 총선 잘못되면 끝나는 거거든. 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혓바닥을 쓸 수가 없거든. 혓바닥이 칼보다 무서운 겁니다. 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선동이라는 것이 지금 이 판세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개별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개별서라고. 유자 돌림, 유자성을 가진 사람들은 왜 유지성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육아를 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뭐 성 자체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유지성을 가진 사람이 이게 우유부단하니까 유자성을 가진 목사가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 뭐 분노, 국민의 분노의 영에 국민이 사로잡혀 있다고 분노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폭행한 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폭행을 당해가지고 맞으니까 억울하니까 분노가 나잖아. 그 분노를 왜 하나 이런 식이거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 그래가지고 선동 엔조이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광화문에다가 덤탱이를 좀 씌워달라 이 말을 하는 거지. 광화문에 분노를 못하도록 선동엔조이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분노의 영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 안 하잖아요. 이럴 때 좀 구체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법에 좀 잡혀가면 또 어떤 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잡혀갈 거야. 그 지금까지 열매를 따먹었던 사람들이 이 나라의 부흥에 열매를 따먹었던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좀 할 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선지자처럼 목사가 선지자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옛날에 뭐 조선시대 같으면 도참직이란 거 있잖아요. 도참직.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을 좀 큰 게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처럼. 그런 것이 좀 있어야지. 호국 신앙 이런 거는 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이 호국 신앙도 있어야 되잖아. 이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히 되는데 교회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 나라 교회에 경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나쁠 건 없고 우리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서서 나쁠 거 없잖아요. 기독교 언론들이 문제가 많은 거죠. 기독교 언론들도.